자, 여러분 11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상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헤리턴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과거의 그 C랭 기지처럼 구조적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뭡니까 그 유용한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많이 그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네리턴스, 다이내믹 바인딩, 폴리몰피즘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주로 첫 번째 데이터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앱스트랙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갖다가 표현하거나 사물을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사물에 속하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는 제도를 갖다가 자료추상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추상화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문법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안에 어떡합니까? 데이터와 함수를 같은 덩어리로 묶죠. 그죠? 요거 과거의 C랭 기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C랭 기제는 이제 구조체라 그래서 데이터를 묶는 제도는 있었는데 함수를 묶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제 함수까지 같이 묶어서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능력,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능력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이 이제 상속이다라고 하는 제도예요. 상속.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부모님이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이제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상속을 해주는데 우리 상속을 이렇게 생각해 줄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물리적인 거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현금이라든지 통장,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상속받는 거 아주 좋죠, 그죠? 상속 많이 받으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상속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아버지의 습성, 아버지가 이제 막 술을 잘 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식들도 술을 잘 먹죠, 그죠? 또 아버지가 잘 생겼으면은 또 자식들도 잘 생겼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머리가 좀 벗겨지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또 그 자식에게도 이제 물려받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아, 아, 돈이라든지 부동산 물려받는 거는 데이터를 물려받는 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습성, 뭐술 먹는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를 이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의 상속은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 일단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상속을 받으려면은 부모님이 있어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의 자원을 물려받는 겁니다. 자원을 물려받아서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이제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클래스의 자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멤버와 멤버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멤버랑 멤버 함수를 물려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다. 데이터 멤버에 대한 이제 조치사항, 데이터 멤버에 대해서 상속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멤버에 대해서는. 자, 아버님으로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한테 뭐 10억을 물려받고 그다음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건물 10층짜리 건물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10억이랑 10층짜리 물려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또 5억을 더 벌고 그 다음에 50층짜리 이제 빌딩을 또 하나 짓게 되면은 물려받은 데다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데이터 멤버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 함수인 경우에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멤버 펑션인 경우에는 추가 외에도 특이한 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변경.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아니 꼭뭐 아버지가 술 잘 먹는다 그래서 나도 술 잘 먹으라 먹겠습니까? 참으면 되는 거죠. 술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술 먹는 기능을 이제 변경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의 내용을 재사용을 하는데 그 재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멤버에 대한 조치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멤버 함수에 대한 조치 추가 및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멤버 함수에 대해서 변경하는 행위, 멤버 함수에 대해서 변경하는 행위를 전문 용어로 오버라이드 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오버라이드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함수 이름이 상위 이제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 이름과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함수 이름이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고 함수 이름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 상속 관계에서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 오버라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객치장 프로그래밍 할 때 오버로드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함수 이름이 똑같기는 한데 상속은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저기 동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클래스가 동떨어져 있는데 둘 다 이제 F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 이제 오버로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예를 갖다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내가 그냥 프로그램을 설명만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코딩을 한번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물 한 잔만 먹고 갑시다. 자, 일단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거다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 이거 이제 내가 메인 프로그램 관점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점인데 2차원 좌표를 표현하는 점이에요. 2차원 좌표를 표현하는 점. x, y, z. 2차원 좌표 x는 이제 20, 10. 좌표 머릿속으로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이게 화면상에 x축, y축 이렇게 됐을 때 20, 10. 20, 10. 위치 대충 기억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죠? x축으로 10만큼 하고 y축으로 20가 있는 곳에 위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포인트 2D는 그냥 뭐 00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포인트 2D Z는 요거는 그냥 레퍼런스만 있고 아직 포인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뭔가 연산을 하고 난 결과로서 이제 포인트 2D가 만들어질 경우에 그걸 저장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포인트 2D 멤버 펑션 중에 setX, setY라고 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거 보면 Y라고 하는 포인트 2D는 좌표값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나중에 좌표값 설정하고 싶을 때 이제 20, 30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죠. 액세스 펑션이다 하는 겁니다. X값, Y값에 대한 액세스 펑션. 그 다음에 read 액세스 펑션도 필요하겠죠, 그죠? getX, getY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X의 이제 X 좌표값, Y 좌표값을 출력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요거 출력하면 좀 결과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과값이 당연히 10, 2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X값이 10, 20 이렇게 좌표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toString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toString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포인트 2D Y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20, 30 하면서 이제 꺽쇠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20, 30이 출력되도록 한번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런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포인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랑 더해서 10이랑 20이랑 더해서 30이라고 하는 Z의 X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또 Z의 Y 값이 설정되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한번 출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에는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매그니튜드 좌표의 크기 이게 있어가지고 루트 X자승 플러스 Y자승 포인트의 어떤 뭡니까 크기라고 보통 이제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값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x를 무브를 시킵니다. 자, x 무브 시키는데 x 좌표가 원래 10, 20이었는데 x축으로 100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200만큼 이동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이 110이 되고 또 2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출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x를 move 100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move 1000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move 1000 하는 거는 x축으로도 1000만큼 옮기고 y축으로도 1000만큼 옮기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컴파일러서 실행시키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포인트 2D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우리 포인트 2D 이제 요걸 만족시키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실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라이브러리에 이런 클래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요 라이브러리는 클래스를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걸 내가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그냥 X. M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읽습니다. 데이터 멤버 어떤 포인트의 좌표 값을 표현하기 위한 X, Y를 내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자, 컨스트럭터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디폴트 컨스트럭터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X랑 Y 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규먼트 있는 컨스트럭터 만들어 봅시다. 요거 아규먼트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아규먼트 있는 거 인티저 x, 인티저 y. 그래서 데이터 멤버에다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가 y를 집어넣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setx, sety 요거 함수 write access 펑션이죠, 그죠? 자, void setx 인티저 x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x에다가 x를 놔라. 자, set y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set y, y. 자, 여기 또 get x, get y 있네요, 그죠? 이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이거 인티저가 아니라 더블이네, 그죠? 더블인데 내가 더블에서 get x return x get y return y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함수 만들어야 자, add 함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객체랑 그 아규먼트 들어오는 객체의 좌표 값을 더해서 새로운 객체 만드는 겁니다. 자, 리턴 타입은 뭡니까?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포인트 2d add 아규먼트 포인트 2d p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값을 저장할 포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포인트 2d 템프는 new 포인트 2d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temp.x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is.x temp.x는 dis.x 더하기 p.x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emp.y는 dis.y 플러스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p.y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 temp 이렇게 주게 되면 dis 포인트랑 포멀 파라미터로 들어온 포인트의 합을 구해서 이제 새로운 포인트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add 했고요. 그 다음에 magnitude 봅시다. magnitude. 자, magnitude. return 타입은 더블이고, 더블. magnitude. 자, 어떡합니까? return mass.sqrt 스퀘어 루트 있다 그죠? 스퀘어 루트에 x 곱하기 x 자승입니다. 플러스 y 곱하기 y 이렇게 해주면은 매그니튜드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move 함수. 자, 요거 델타 x, 델타 y만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그런 함수입니다. point 2D move point 더블 dx 더블 dy dx dy만큼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내 좌표값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this에 그냥 x에다가 x 플러스 dx y에다가 y 플러스 dy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브한 결과를 또 x에다 이렇게 옮겨줬죠. 그죠? x에다 옮겨줬으니까 이런 경우에 아예 이게 없도록 해가지고 여기가 없도록 보이드로 일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보이드로 굳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세팅하는 것보다는 보이드로 리턴 타입이 없도록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 좌표값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는 거죠. dx dy 그 다음에 또 여기 아규먼트 하나짜리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델타 그러면 이제 델타를 얘한테도 옮겨주고 얘한테도 옮겨주면서 프로그래밍을 이거 보이드로 하기로 했죠. 그죠? 보이드 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되는데 포인트가 출력될 때 이런 이상한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거죠. 그죠? 보기 싫습니다. 요거 좀 잘 지켜나오게 하려면은 자, toString 함수 오버라이드 된다 그랬죠. 그죠? public string toString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합시다. return 곡세가로 열고 바로 x 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콤마 치기 한 다음에 y 치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꺽쇠가로 안에 x 좌표값, y 좌표값 이렇게 출력이 돼서 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다 컴파일 해가지고 다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 대충 그냥 돌아간다고 봅시다. 대충 뭐 정확한지는 내가 지금 뭐 굳이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대충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막 이런 작업을 가지고 이제 뭐 여태까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그래서 포인트 2D를 만들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상사라기보다도 이제 업무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어떤 업무가 늘어나냐? 여태까지 이 좌표값은 2차원 좌표값, x, y 값만 표시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 뭐 게임 같은 거 만드는데, 뭐
VR, Virtual Reality 게임 같은 거 만드는데 3차원 좌표 값이 필요하다는 거다.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3차원 좌표 값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필요성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P라고 하는 3D 포인트 3D를 하나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짓다는 거죠. X, Y, Z 값을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포인트 3D Q를 만드는데 요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3D R 만들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보니까 P에다가 set X Q죠 Q 두 번째 이거 포인트 3D 두 번째 Q 그다음에 Q.set Z 50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는데 P라고 하는 포인트에 X 값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포인트에 Y 값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콤마 한 다음에 P라고 하는 포인트에 Z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 P라고 하는 좌표의 3차원 좌표의 X, Y, Z 값을 출력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마찬가지로 여기 Q라고 하는 포인트를 출력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P라고 하는 3차원 좌표에다가 Q라고 하는 3차원 좌표를 더해서 R이라고 하는 3차원 좌표를 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R을 출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R의 매그니튜드를 한번 출력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R을 갖다가 또 움직입니다. R을 무브 시키는지는 X, Y, Z축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죠. X, Y, Z축으로. X축으로는 100만큼, Y축으로는 200만큼, 그 다음에 Z축으로는 또 100만큼 이렇게 움직일 필요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출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R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X, Y, Z 방향 공이 다 똑같이 천만큼 이동시키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뭘 했었던 겁니다. 이제 2차원 좌표 체계를 이용해서 막 점을 막 나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제가 늘어나가지고 3차원 좌표도 이제 표현해야 될 그럴 상황에 도래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 뭔 것 같습니까? 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는 복사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상속이다 하는 겁니다. 복사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상속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상속을 통한 방법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랑 상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 복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컴파일하면 컴파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왜 안 돼요? 당연히 뭐 포인트 3에다가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안 되죠. 그죠? 자, 복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긁어요. 싹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주고 컨트롤 V를 탁 눌러줍니다. 멋지게 복사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 3D로 바꿔주고 포인트 3D를 맞아서 얘도 포인트 3D로 바꿔주고 얘도 포인트 3D로 바꿔주고 얘도 포인트 3D 참 쉽죠. 그죠? 머리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코딩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private 어떻게 돼 있어요? double xy 3차원 좌표니까 3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 줄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Z라고 적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Z에다가 0을 넣어라.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자, 이 3차원 포인트는 아규먼트가 3개가 들어와야죠. 그죠? X, Y, Z 좌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컴마 더블 Z 해주고 여기에서 Z에다가 Z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set X, set Y 함수는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죠. 그죠? 뭘 해야 되니까 set Z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고 set Z에 Z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get Z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get Z. 아이고 힘들다. 자, 그 다음에 add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new 여기 V로 돼 있지? 아, 나 컨트롤 V 잘못 눌렀나 보네요. 그죠? 컨트롤 V 잘못 눌렀네. 자, 포인트 3D 결과값 저장할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또 어떻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Z 부분을 또 더해주는 일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temp.z는 Z에 Z.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매그니튜드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X자승 플러스 Y자승 플러스 Z자승이어야지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Z 곱하기 Z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죠. 자, move 함수 보면은 아규먼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3개짜리를 바뀌었습니다. 그죠? 3개짜리를 바뀌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블 DZ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더블 Z라고 적고 Z DZ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move 함수 요거 이렇게 해서 Z는 Z 플러스 델타 이렇게 주고 자, toString 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X, Y 뿐만이 아니라 컴마 플러스 Z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내가 방금 여기서 만든 포인트 3D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컴파랬더니 그래가지고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이제 쭉 뭔가 쭉 돼가지고 3차원 좌표에 대한 일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아주 안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안 좋으냐? 일단 코드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코드 분량이 많이 나오고 코드 분량이 많이 나오는 건 또 괜찮아요. 뭐가 문제냐면은 똑같은 코드 중복되는 똑같은 코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중복된 코드가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아주 문제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포인트 2를 이거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막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알고리즘을 잘못 짠 거예요. 알고리즘을 뭘 잘못 짰느냐? 여기다가 x에다가 넣을 때는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서 넣어줘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인트 2D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걸 확인을 해가지고 요것만 딱 고칩니다. 복사를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복사를 해서 이 코딩을 한 사람은 포인트 2D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이걸 이런 게 좋은 게 있네 해가지고 딱 복사를 해서 썼는데 이 포인트 3D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포인트 2D 만든 사람이 수정을 한 거니까. 그럼 여기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여기 부분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4번이 일단 똑같은 코드가 자꾸 반복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본이 수정될 때 이 4번을 갖다가 수정할 여지가 없다는 거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점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뭐 했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까? 복사를 했을 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C랭귀지 프로그램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C랭귀지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자바라든지 이제 C샵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상속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상속을 이용해서 일처리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